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여성 후보는 2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0배가 넘는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특징을 김영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에 나선 광주 전남 후보는 700명 정도. 광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현주, 기본소득당 문현철, 진보당 김주엽 후보가 5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 김용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정기 후보 등 3명이 나섭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의 큰 특징은 보수정당 후보자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4년 전 국민의힘인 전신이 자유한국당에서 단 한 명의 후보자만 배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30명 가까이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광주 9명, 전남은 4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광주 전남 무소속 후보는 200여 명.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에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체 후보자 가운데 여성 후보자는 160여 명을 기록해 이번 지방선거 후보 10명 중 2명이 여성 후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최연소 후보자는 남구 기초의회 출마한 22살 정현로 후보로 이 밖에 다수의 20대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는 박혜자, 이정선, 이정재, 정성호, 강동환 후보가 나서고 전남 교육감 선거에는 재선에 나선 장소궁 후보와 김대중, 김동환 후보로 3파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은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2명, 교육감 2명, 기초단체장 27명 등 431명을 뽑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42주년을 맞아 행방불명자와 무명열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 5.18 행방불명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진실을 말해야 할 당시 계엄군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양심 고백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건 학살에 책임이 있는 신군부의 증언. 하지만 그 정점에 선 전두환과 노태우는 지난해 숨졌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떠밀어서 다 말해라, 증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시신이라도 돌려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도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안타깝죠. 그게. 자식의 유해라도 찾을 수 있었던 가족이나 산자들에겐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아픔이 부채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찾아서 내 손으로 묻어놔서 겨우도 나선디 못 찾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누가 알면 좀 그 자리 좀 가르쳐줘서 찾으면 내 그거 진짜 원이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어서까지 자기 이름도 모르는 데서 묻히면 쓰겠습니까?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에 분노하는 것마저 지친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유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 말합니다. 현장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은 얼마나 더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신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갖다가 어디다가 갔다가 어떻게 해버렸냐, 네가 어디다 갖다 죽였냐, 어디다 갖다 보냈냐, 이런 소리는 하고 싶죠. 그러네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사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엄군들의 양심 고백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5.18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8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등을 방문한 뒤 호남 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계엄령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반대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했다며 피의자 보상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매출 채권 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 때문에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줍니다. 민간 보험이 아닌 공적 보험 상품으로 특정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다른 기업들에게 연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보험 5,600억 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험 가입 기업도 지난해에는 200개 업체에 못 미쳤지만 올해는 250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전부터 보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광주시와 달리 전라남도는 올 들어 처음으로 보험료 지원에 나섰는데 배정된 예산 3천만 원이 2달 만에 모두 소진됐습니다. 중소제조업체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훨씬 더 큰 경영 위협 요인인 셈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는 했어도 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원자재 문제도 좀 많이 생긴 게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은 올 들어 지난 넉 달 동안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돈을 떼이게 된 업체 중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한 27개 업체에 14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난해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던 여수의 한 분양형 호텔의 대표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투자자들에게는 임대료를 삭감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객실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여수의 한 분양형 호텔. 그런데 얼마 전 호텔 부대 시설을 둘러싸고 호텔 대표 A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대 시설은 호텔 주차장에 들어선 컨벤션 센터. 해당 시설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A씨가 투자자들의 자산인 주차장에 동의도 없이 줄여놓고서도 정작 컨벤션 센터의 소유권은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객실 운영이 제일 중요한 거고 회의장으로 쓴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을 개인적인 소유로 해버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도리어 A씨는 자신을 고발한 투자자들에게는 임대료를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호텔 운영사와 시행사 대표인 A씨가 임대료를 볼모로 투자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소송한 사람은 절반만 주고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A씨는 갈등이 불거지자 투자자들의 잇따른 소송 제기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호텔 설계의 무단 변경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소송 참여자의 임대료 삭감 부분은 호텔 운영계약 해지를 고려해 호텔에 투자한 권리금을 사전에 회수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의 분양형 호텔에서 갈등과 소송전이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계림 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슬러지와 폐자재가 불법 매립된 사실이 주민 제보로 드러났다며 동구청에 작업 중지를 요청했습니다.